네, 반갑습니다. 8월 3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다시 마이너스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분위기가 다시 좀 가라앉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눌려지는 그런 압박세를 좀 견뎌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특정 종목에만 집중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걔네들이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면 아무래도 뭐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런 형태도 나타나게 될 테고요. 자, 그 요인은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던 부분에서 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평단가 조정이 됐을 테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동안 많이 매수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물량 빼내기, 그런 정도의 작업에 돌입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기들이 물량을 빼내도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손해볼 게 없다,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자, 전체적인 수급 동향하고 시장 동향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오름세 진행되고 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오전 시점에서 만들어진 포인트인데요. 10시까지는 잘 올라갔다가요, 10시 이후에 쭉 떨어진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완벽하게 오늘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단타 물량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이 이후에 저점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어떤 포인트보다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한다라면 주가가 오후에도 계속 밀릴 테고요. 만약에 지켜주게 된다라면 다시 상승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매도 국면들이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쭉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시총이 작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총도 작고 거래량도 적은 상태에서 매도나 이런 매수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또 최근에는 대형주에 잘 못 갔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집중됐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차익 실현이 들어오게 됐을 때 변동폭을 더 크게 키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에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 간으로 본다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려 있다거나 뭐 꼭 그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상승률이 조금 있었던 종목이거나 수익이 조금 발생했었던 종목들은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들, 그게 나타나서 수익을 자꾸 반납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조금 기분 나쁜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뭐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유지를 하겠다, 이런 식의 느낌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 정도 관점으로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지가 않았다,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살펴볼게요. 수급을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10시 넘어서면서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조금 줄어들었는데 뭐 방향성은 괜찮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국면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지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1,500억이 넘는 순매도였는데 지금 많이 줄여놨어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여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급의 방향성은 일단 괜찮아요. 지금은 단기성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물량 던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침에 빠져나오는 모습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수급 방향대로만 진행된다면 오후가 지나갈 때쯤 되면은 충분히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금융투자가 아침에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 상황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팔고 싶진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외국인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계속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의 매수가 뭐 적어도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와주고 분위기를 잡아가게 된다면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조금 더 먹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아직은 뭐 부담스럽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차익 실현이 막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 대형주 코스피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양상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또는 금융투자가 코스닥 쪽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코스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못 가면 저쪽이 가는 거고 저쪽이 못 가면 이쪽이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쪽에 있는 자금들이 조금 이동했으리라 생각되고요. 오전 동안에 지금 780억 금융투자까지 합치게 되면 1000억이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을 충분히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관점에서의 변화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대형주, 중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편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소형주들이 못 간다 또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흐름적인 부분들은 계속 밟아가면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조금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의 변동성이 조금 더 커져 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89%, 2%대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대 상승인데, 자, 이거는 뭐 어제도 말씀했지만 지금 다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날아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 포인트들은 충분히 예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적 입장에서 매수를 통해서 뭐 1, 2% 정도 또는 3, 4% 정도 수익 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난 이후에 지지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면은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다시 내려가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매수를 통해서 올려놓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연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저점을 잡아줘야지만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얘네들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만약에 얘네들까지도 밀렸다라면은 아주 시장 오늘 많이 빠졌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하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셨네요. 네. 그 다음에 포스코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철강주 쪽의 입장들이 별로 안 좋아요. 포스코, 현대제철도 오늘 아침부터 조금 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흐름인데 뭐 일단은 뭐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는 건자재 쪽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부분들은요, 글쎄요, 뭐 일단 박스에 대한 어떤 지지선 이런 것들 테스트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내려가는 포인트에서는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은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 약간은 이제 단기적 변동이 좀 커져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외에는 지금 HMM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죠. 네,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량을 다 덜어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나머지 것들도 뭐 특이한 게 없습니다. 근데 금융주, KB금융이 조금 지지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한지주도 횡보를 통해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거래소 쪽은 특별하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철강주가 좀 많이 내렸다 그런 정도. 그래서 지수의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코스닥이 지금 문제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8%대 떨어집니다. 뭐 난리가 났고요. 근데 주가가 밀렸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 그러면서 지금 시총 2위가 다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3%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즈도 전체를 다 밀리고 있고요. CJ ENM도 지금 자꾸 밀리고 있는 모습. 시젠도 밀리고요. 지금 뭐 시총 상위가 다 밀리고 있죠. 리너공업 혼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지지선에 대한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가 상승률이 좋아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목을 받아야 될 그런 포지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세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홀딩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까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쏟아지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지금 계속
그 하락세를 좀 키워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네, 자제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들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들어가 있고요. 아마 외국인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외국인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 두 개를 가지고 지금 받아주는 모습이고, 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매수 쪽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되게 애매한 거는요, 다른 대형주들 매도가 또 같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 다른 대형주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시총 1, 2등만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LG화학 뭐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시총 1, 2위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다른 시총 상위권들은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버티게는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유지시키거나 뭐 끌고 간다거나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요.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 종목만 재미가 있는데 그 종목 자체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라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뭐 중성주 쪽에서는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가 좀 빵 치고 올라온 모습인데 중성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들어가서 지지가 되는 포인트 그 라인대가 된다라면 뭐 변동성은 좀 많이 줄어드는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가가 좀 단기적 하락하더라도 지지선 근처에 있다 그러면 일단 개기는 거죠. 일단 버티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요. 지지선 근처에 있어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고 무섭고 힘들어 보이지만 일단 버티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또는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어 그렇다면 그냥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수급 계속 체크하면서 상황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지선에 대한 여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따가 점심 드시고요. 13시 30분부터 이제 무료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직접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13시 30분 무료 방송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시장 이야기들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